다음은 민주당의 신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심야의 국정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게 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복지국가, 문화국가라는 말을 부쩍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이나 복지의 수준,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성급하게 제가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형편에 비교해 볼 때 마땅히 어느 정도는 가야만 하겠다 하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이죠. 짧은 시일에 경제 발전에다 주력하다 보니까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답게 사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정책은 예산 투입으로 나타납니다. 예산 없는 정책은 허구입니다. 이 정책의 비중은 예산 투입에게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국가니 문화국가니 하는 이런 표, 이것은 적어도 이 복지예산이나 문화예산의 비율이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중의 비율, GDP 중에 비율이 선진국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깔보기 쉬운 이 중진국 수준만큼이라도 되어야만 그런 복지국가, 문화국가 이런 표를 내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복지국가, 문화국가는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침 기획예산처 장관이 계신 김에 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좀처럼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 사회 분야 질문할 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예 사회 분야야말로 예산이 중요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중한데 거기는 안 나오시는 게 상당히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맨 사회관계 장관들하고만 얘기해봐야 예산이 없는데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그래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요즘 시급한 문제가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2004년까지는 이게 모금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몰제로 해서. 갑자기 2001년까지, 내년까지만 모으고, 내후년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폐지한다. 이런 방침이 발표가 됐는데. 3년 앞당기는 거죠. 폐지를. 그렇게 되면은 문화예술 재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산이라는 게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 목매고 기다리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비참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문화예산으로 이걸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금 폐지 후에 지금 문예진흥기금 적립액 목표액이 4,500억입니다. 2004년까지 4,500억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3,600억입니다. 이제 900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국고로 충당하겠다 이제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이거 국고 충당이 아니라 뉴서울 골프장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라 그렇게 충당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애초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자,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목표액을 국고 충당하는 것을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화기금을 이거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문화기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가 이런 소식을 듣고 이거 문화예술계 자금 지원이 끊기는 거 아니냐. 그나마 말이죠. 이 침체기에. 상당히 사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산상의 사기 진작 대책 같은 것을 좀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는데요. 이제 구조조정, 의 문제입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건 뭐 상식으로, 지금 상식입니다, 이미. 앞으로도 많은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되고, 추가적인 또 부실이 발생해서 더 많은 인내와 고통이 요구되게 되겠는데요.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의 비전과 그 이후에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한편 이 발목을 잡는 집단 이기주의에도 좀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정부 내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점검 평가할 전담기구로 가칭 구조조정 추진 기획단 같은 거, 그런 걸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담기구 같은 거, 구조조정 전담기구. 지금 여러 기구에서, 여러 부서에서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비전, 이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은 제가 총리에게도 묻고, 그리고, 장관에게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 180명 가깝던 실업자가 최근에 80만 명까지 하락해서 야, 이제 실업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했는데 최근 많은 그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가지고 아마 내년 한 2월경에는 피크에 달하지 않겠는가, 실업자 수가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되고, 어떤 분들은 실업 대란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만은, 뭐 저는 그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말도 다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물론 고용보험상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고용유지 조치 실시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사회 안전망도 우리가 이미 이런 때 대비해서 사회 안전망을 그 어려운 과정에도 구축하느라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 일종의 이제 응급조치인데 공공근로 사업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시방편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내년에 대폭 줄이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한 6천억 정도로 줄이고. 근데 그래서 되겠는가? 지금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금년에도 분기별로 36만 명 규모를 유지했고, 3, 4분기, 이게 실업률이 3.6%에 불과했던 3, 4분기에도 26만 명 규모를 유지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 6천억 가지고서는 분기별로 7만 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존 공공근로 참가자 중에 30%밖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노동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 최대 실업자 수를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뭐 한 90여만, 96만 뭐 이렇게 추산하신다는 말도 들었는데, 노동연구원이 추산하면은 110만을 넘는다, 최고최소한 110만은 된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실업자 증가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내년의 예산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이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그리고 자활산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을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최대한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 수립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이것은 새로운 시대적 하나의 그 화두가 됐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주력하고 했는데, 그래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산적 복지는 어려운 이들에게 무조건 베푸는 시혜성의 소비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지만 적극적인 자활 유도를 통해서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껏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성장 위주, 재정 적자 관리에만 중점을 뒀고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지재정, 이것은 단지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분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회보장 예산을 보다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장 예산 비율은 6.8%입니다. 이건 뭐 OECD 가입국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나쁘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진국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스웨덴, 프랑스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은 뭐 30% 되니까요. 이거하고 뭐 비교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하고 굳이 비슷하다면 터키 정도가 비슷하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터키 수준의 사회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OECD 회원국의 2분의 1, 많게는 5분의 1 수준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서 이 사회보장 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ISSA 사회보장 국가별 종합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2개국 중 130위입니다. 32. 이것은 멕시코, 터키, 또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북한이 몇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150위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랭킹 매기는 게.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보장 실태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반성해야만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총리의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예산이 현 수준에서 적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국고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별 심사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공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보다 이제 지역 건강보험,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에 3,283억 적자 받고 금년에도 5,400억 적자가 예상되고요. 이거 곧 파산지경, 금년 내로 아마 고갈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건강보험 수입이 이제 보험료하고 국고 지원 두 가지로 하는데, 보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물론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 수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든지, 징수율을 제고한다든지, 운영을 효율한다든지, 지출 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도 따라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해서 이 국가 재정의 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과거에 정부는 이 지역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분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세정난을 방치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정부가 그런 약속을 지켜야만 국민에게도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8월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에게 지역 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난을 물으니까 총리께서 그걸 잘 알고 있다, 세정난.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국고 지원 액수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그 비율은 그저 30% 선으로 비슷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정부 안에다가 약 2,141억 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수가를 원가의 90%로 지금 맞추도록 그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거를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뻔히 예상되는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수가 인상 문제가 있고 또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건지 참 앞일이 뻔히 보이는데요. 그래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30%인 국고 지원율을 최소한 2002년까지 40% 정도로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희 민주당에.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나 노조 등이
정부가 그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주장하는 수준인 50%까지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 예산을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는 확보돼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지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